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세계 경제의 최신 이슈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최진기 씨와 함께합니다. 네, 얼마 전이죠. 중국의 지리자동차라는 업체가 볼보를 인수했어요. 사실 이 지리자동차 이 이름이 좀 생소한데 어떤 업체인가요? 대부분이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냉장고 부품업체로 출발한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97년에 자동차 회사로 뛰어들었고요. 현재 중국 랭킹은 한 10위 정도 되는 소형 회사입니다. 연간 생산량도 한 30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최근 세계적인 브랜드인 볼보를 인수함으로써 이슈로 떠올랐죠. 근데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중국 언론에서는 뱀이 코끼리를 집어삼켰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농촌 총각이 스웨덴 공주한테 장가갔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대서특필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중국의 지리자동차는 스웨덴의 명품 브랜드인 볼보 자동차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인수 가격은 18억 달러, 중국 자동차 업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지리자동차는 중국 최대의 민영 자동차 업체입니다. 작년 한 해 33만 대를 판매해 중국 시장의 2.4%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볼보 인수를 통해 중국 내 고급차 시장을 선점하고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所以我们要想办法把它这些技术充分的发挥，把这些产品要扩大销量。 이에 반해 볼보는 83년의 전통을 가진 스웨덴의 명차 브랜드입니다. 탁월한 안정성과 내구성으로 유명하죠. 99년 당시 64억 5천만 달러의 볼보를 인수했던 포드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각 협상 끝에 지난달 말 지리자동차와의 인수합병을 체결하였습니다. Its unique Swedish brand values, and who would also understand our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to our employees and to the communities in which we work. I am very pleased to say that we believe we found such an owner in Geely. 볼보의 연간 매출액은 123억 달러. 그러나 인수 가액은 18억 달러로 지리차는 매출액의 6분의 1 수준에 매입한 것입니다. 볼보 인수 외에도 중국은 꾸준히 해외 자동차 기업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이징 자동차는 오펠 인수에 실패하자 지난해 12월 제너럴 모터스의 자회사 샤브의 핵심 기술을 2억 달러에 사들이며 환호했습니다. 성중중공업도 GM의 스포츠 레저차 브랜드인 허머의 인수 체결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The China market has a big potential because China's motorization has just started. I think the China will be the biggest market in the world very soon. 네, 매출액의 6분의 1 수준으로 볼보를 팔았다면 포드사 입장에서는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닌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엄청난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수요가 확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포드가 창사 이래 최대 적자인 무려 14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조 정도의 그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포드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리자동차에게 볼보만 판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포드 계열사 브랜드인 랜드로버와 제규어 브랜드도 17억 달러의 인도 타타 자동차에 매각해야 됐습니다. 영국으로선 한때 자국의 최고 브랜드가 인도 기업, 즉 식민지 기업에 팔려나갔던 것을 봐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매각의 근원에는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자동차 회사가 대형 트럭 위주로 나갔다는 점, 따라서 고유가 시대에 취약했다는 점,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가 자동차 공급 과잉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자동차 공급 과잉이 문제인데요.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2009년까지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무려 자동차 생산량이 연간 9천만 대 수준에 갔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 판매량은 6천만 대였거든요. 그럼 거의 50%에 해당되는 과잉 설비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건 세계적인 업종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공급 과잉을 겪은 거예요. 네. 이런 미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틈타서 중국이 볼보를
결국 손에 넣은 것인데 그만큼 기대도 남다를 것 같아요. 이번 인수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인수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것은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한 논의였어요.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 협상에 따라서 과연 지리자동차가 볼보의 기술까지를 전수받을 수 있느냐, 이게 최대 관건이었죠. 그런데 협상 결과 볼보의 지적재산권까지 모두 인수하게 되었고 지분도 100% 인수하고 심지어 볼보가 83년 동안 쌓아놓은 기술까지 흡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역시 강력한 브랜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무명의 소기업이었던 지리자동차가 볼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게 되어서 세계 소비자들에게 훨씬 가깝게 다가설 계기를 마련했죠.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중국은 연간 1,360만 대의 자동차를 만들어 팔고 있어 작년에는 미국을 꺾고 생산과 판매 모두 세계 1위가 되었죠. 하지만 1위 업체도 시장 점유율을 20% 넘기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무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 선점을 위해서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공급도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자동차 공급과 더불어 중국은 더 큰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볼보가 지금 인수한 지리자동차 입장에서는, 볼보를 인수한 지리자동차 입장에서는요, 이 전 세계적인 그 시장 공급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으로 더욱 주목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공격적으로 이 자동차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우리 자동차 업계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이 우리 자동차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7.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7.6% 그러면 대단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럽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합치면 미국 시장 점유율이 5.7%입니다. 사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지리자동차가 볼보를 인수했다 그래서 당장 한국 자동차 업체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 알다시피 중국은 굉장히 값싼 노동력을 가졌고 세계 1위의 내수 시장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 정부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 업계들은 10년 안에 10년 격차라고 불리워지는 한국과의 경차를 따라잡을 거다. 이렇게 자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자동차 업계가 그동안 대단한 성장을 보여왔지만 앞으로는 정말 중국 자동차의 도전이 매우 거세질 거라고밖에 예상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도전 또 미국, 일본차의 견제 속에서 우리 자동차 업체 바짝 긴장해야 될 것 같네요.